올해 5월은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보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집감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집값은요,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뭐 오르신다는 분, 내리신다는 분, 워낙 예측이 달라서 저도 말하기엔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올해요, 집값을 흔들 변수는 5월쯤에 결정이 될 겁니다. 올해 5월은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집값이 어떻게 될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달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일단 5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있고요. 그리고 취임 이후에 지방선거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약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정책들도 엄청난 변수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이 5월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지금 5월 전까지는 좀 이럴 것 같아요. 5월 전까지는 시장이 좀 천천히 움직이면서 완만하게 상승세, 조정세, 혼조세를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이후에 어떤 취임 이후의 변화들이 나타나면 그때는요, 집값을 끌어올리는, 상승할 수 있는 변수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하반기에는요, 집값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집값을 올릴 수 있는 변수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 조금 동의를 하는 편인데, 어디까지나 일단 미래에 대한 예측이긴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요, 우리가 2월 달은 좀 조용했어요. 부동산 시장이. 그리고 약간 조정기를 겪으면서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꺾이고 거래가 되지 않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여러분 지금 집값은 멈춤, 정지 상태예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월 달 그렇게 움직였고요.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뭐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갈래로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집값이 오를 거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주장이냐면요, 아직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서울에는 아직도 집이 없다, 이런 변수들. 그리고 입주 물량이 지금 적다. 실제로요, 올해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도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적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분들의 주장은 대부분 집주인들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혹은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겠다,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규제들을 우리가 싹 없애주겠다, 뭐 폐지해주겠다, 축소시키고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 이런 공약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주인들은 좀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대선 이후에는요, 떨어지던 집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또 상승률이 소폭 조정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시장에서 제가 실제로 뭐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이러면 확실히 2월 달보다는 뭐 3월 들어서는 대선 이후에는 매물이 좀 들어가고 또 호가도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재건축인데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재건축이 밀집해 있는 뭐 강남 재건축, 또 일기 신도시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사실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고요. 집주인들이 기대감에 차서 내놓는 물건의 가격,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집주인들은 이렇게 좀 기대감에 차서 가격을 선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매수자들이 집을 사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집값이 약간 완만하게 이어가고 있지만 매수세가 받쳐주지는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집값이 이제 또 상승할 거라는 의견 중에 하나가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제 규제가 풀어질 거니까 집값이 다시 오를 거야 라는 의견. 아직 주택 공급이 부족해. 그리고 올해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야. 왜냐하면 호재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이유들을 내세우고 있고요. 반면에 아니야, 집값이 이제는 떨어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슈가 있죠. 좀 거시경제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도 하고 지금은 금리 상승기야. 아니 대출을 잘못해서 받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해? 그리고 이제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는 정말 너무 고평가된 집값이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고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어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두 쪽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생각해요.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그 변수, 그 오를 거라는 그 변수들이 둘 다 모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팩트를 하나 좀 체크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신 분들 계세요. 집값이 지금 고점이야, 정점이어서 떨어질 거야 라는 말은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집값이 지금 정점이라는 지표,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거야 라는 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집값이 정점일 거라는 판단은 매수자와 매도자, 시장 참여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내 수준에서 저 집이 너무 비싸. 나는 지금 집을 못 사고 있고 저렇게 너무 비싸졌는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고점이고 막 이제는 이건 더 이상 아무도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판단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게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시장에는 참여자들이 무주택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주택자, 1주택자들이 있는데요. 이 고점에 오른 아파트를 꼭 무주택자만 사는 게 아닙니다. 다주택자들도요. 조그만 집을 정리하고 한 채로 갈아탈 수도 있고요. 또 서울에 사는 1주택자가 더 좋은 아파트,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들어오기 위한 더 좋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집이 좀 비싸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경우가 있는 건 맞지만 꼭 고점에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거야는 맞진 않습니다. 그냥 오를 수 있는 변수가 있고 떨어질 수 있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집값을 거래를 결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에 또 다른 점이 있죠. 매수자와 매도자 의견이 완전 달라요. 저는 이런 흐름은 5월까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도자들은 뭐 집을 팔 이유가 지금 전혀 없죠. 이미 집값은 올랐고요. 집을 뭐 굳이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집을 내놨다고 해서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파는 매도자는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집 내놓고 뭐 매수가 붙나 안 붙나 확인하고 이 정도가 되겠죠. 매수자, 집을 사야 하는 사람도 입장이 또 다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비싼 집을 누가 사? 그리고 지금 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고 이제 떨어질 거야. 네, 이러면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또 엄청 강하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집을 당연히 사진 않겠죠. 왜냐면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굳이 비싼 가격에 고점을 잡아서 내가 그 집을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집을 사고 싶어도 참 사실 부담이 되는 가격이긴 맞습니다. 왜냐면 신혼부부 아니면 무주택자가 뭐 대출을 받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대출이 풀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 집을 사기에 굉장히 지금 많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집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자들도 굳이 이미 올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집을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정리를 해보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상이목을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내놔도 안 팔리고 굳이 살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5월까지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집값이 오를 거라는 사람, 또 떨어질 거라는 사람도 혼재돼서 각자의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5월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혼조의 양상을 보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5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데? 너가 5월이라고 했는데 5월 이후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꼭 어떻게 될 거야 라기보다는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요, 가장 큰 이슈는 5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죠. 자, 취임을 하기 전부터 지금 사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죠. 앞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정책들이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실제로 기사를 쓰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지금 이제 새로운 취임을 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제가 보기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6월 전에 풀릴 것 같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실제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좀 많이 풀겠다라고 이미 말을 한 상태예요. 지방선거 이전에 풀어서 사업을 좀 풀어주겠다라는 건데요. 재건축 단지들에게는 이 안전진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시작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안전진단을 통과 못해서 사업을 못했거든요. 근데 안전진단이 풀리게 되면요, 여러분 사업을 하기가 쉬워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 추진하는 단지가 막 늘어나고 그러면 그거를 사려는 사람들이 모이고 집값을 자극하고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요,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엄청 심해서 눌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에 시작한 만약에 집값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을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명확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 말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으려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더 이상 서울에 외곽에 그 집을 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있는 집을, 노후된 집을 부시고 다시 짓는 게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 호재가 생기면 단기간에 집값이 오르는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입주하고 도심의 물량이 공급이 되면 조금 더 안정화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변수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과 관련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풀면요, 시장을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안전진단은요, 시행령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규제이기 때문에 빨리 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냥 제가 뭐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재건축을 할 때 어떤 이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국가에서 국가에 내야 하는,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사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굉장히 이 제도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어쨌든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풀리게 되면 사업성이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집값을 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취임 이후에 풀릴 대책이 또 어떤 게 있죠? 대출 규제 완화. 이거는 뭐 집값을 움직이는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무주택자분들을 위해서 또 반드시 풀어줘야 될 규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라는 게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사실 지금 세금 부담이 엄청 심해도 이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기다리고 있죠. 양도소득세가 좀 풀리게 되면 내가 집을 팔았을 때 손해가 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도 풀리게 된다면 굉장히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 조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공약이고 앞으로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 모르지만 집값을 움직이는 변수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이거는 제가 누차 올해 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그 부작용에 아주 큰 폭탄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전세 세입자들이 있죠. 그래서 2년 전에 계약을 연장을 했을 텐데 그분들의 계약이 7월에서 8월 달에 대부분 끝납니다. 자, 그러면 전세 계약이 내가 끝났어요. 어쨌든 2+2를 해서 4년 동안 살았단 말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에 나와야 하고 그 집에서 나오더라도 전세나 월세, 무조건 이 둘 중 혹은 매매로 무조건 어디든지 이사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세입자분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세입자분들이 2년 연장을 할 때 전세 계약의 5% 상한선만 전세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미 전세값이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오른 가격의 전세 계약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전세에 대한 지금 이슈가 터져 나올 거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사실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면요. 매매 시장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면 전세가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가 매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 세입자들이 이 가격 차익이 적으면 매매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가격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면 매매 시장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7월, 8월이 굉장히 큰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요, 정리를 해보면요, 뭐 5월 이전에는 이렇게 좀 완만하고 조용한 흐름, 그리고 상승폭이 있더라도 큰 폭의 상승폭은 아니고 완만한 조정기가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6월이 되면 구체적인 공약이 발표가 될 거고 5월 말부터 어떤 규제가 풀리면요. 조금 더 집값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그 규제가 지금
완전 그때 시점에 맞춰서 풀린다는 전제는 없거든요. 어쨌든 규제가 풀리는데 중요한 건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이 집값을 좌우하는 핵심, 키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6월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세시장,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이 전세시장에 대한 변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변수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무주택자,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출을 완화해주면 그 대출 규제 완화, LTV가 풀리고 좀 DSR이 풀리는 걸 활용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금리 인상과 대출 이자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아마 급매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매물들을 조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건 구축 아파트에 대한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올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분양시장에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물량이 막 풀리진 않았지만 올해 계획되어 있는 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청약 경쟁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출이 풀렸을 때 분양시장이 다시 경쟁률이 세질 수도 있지만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청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30 세대를 위해서 추천 물량도 늘어나고 뭐 줍줍 이런 것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신규 청약 아파트 청약 시장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뭐 5월, 6월 기점이 될 것 같고요. 전세 시장은 7월, 8월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전세 시장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임대차 3법을 좀 손을 보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면 안 됩니다.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면 전세, 월세 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지고요. 가격도 오르고 매물도 없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매 시장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완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하루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5월, 6월 그리고 7월, 8월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내 집 마련 전략을 계속 꾸준하게 살펴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